여러분, 양배추 먹으면 암도 걸릴 수 있고 피떡 생긴다던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이 걱정이라면 오늘 내용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입맛 없을 때 알싸한 쌈장에 양배추 한 장 딱 올려가지고 한 입 넣고 오물오물 하면 포만감도 있고 맛도 좋아서 저도 자주 먹는데요. 유튜브를 딱 켰는데 양배추 때문에 암도 걸리고 부작용도 생긴다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마침 제가 저녁에 양배추 쌈을 먹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검증을 해봤습니다. 우선 양배추를 먹으면 안 된다는 영상들의 공통적인 부작용 3가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양배추에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비타민 K가 많으니까 항응고제를 먹는 사람들은 먹지 마라. 두 번째, 양배추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해서 갑상선암을 발생시킨다. 세 번째,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을 악화시킨다.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단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데 관여하는 것은 맞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비타민 K를 많이 먹으면 혈액이 더 응고될 거야 하는 부분인데요. 연세가 있으시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양배추를 먹어서 더 순환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자, 설명을 하기 전에 몸에서 응고가 일어나려면 응고 기계를 돌려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기계를 돌리려면 볼트 구멍 3개에 볼트 3개를 다 채워야 돌아갑니다. 이때 이 볼트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예요. 그럼 비타민 K를 많이 먹는다고 해볼게요. 이미 볼트 자리에 다 채워져 있으니까 볼트를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더 넣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볼트를 많이 넣어도 기계 돌리는 거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채울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K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응고가 더 일어나서 순환이 안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응고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이 볼트 자리를 비워 놓으면 되겠죠. 이게 와파린, 즉 비타민 K 의존성 항응고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응고를 시키는 기계가 이게 볼트를 쓰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기계가 한 개 더 있는데 그거는 볼트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혈소판에 의존한 응고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기계를 멈추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자, 그럼 와파린을 먹는 사람은 비타민 K 섭취를 조심해야 하지만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은 비타민 K 섭취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아시겠죠? 와파린은 보통 심방세동 같이 큰 병, 중대한 수술 이후에 사용하니까 흔하게 볼 수 있는 약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스피린은 당뇨나 고지혈증,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피린 계열의 항혈소판제를 드신다면 양배추, 비타민 K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약국이나 병원으로 전화 문의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양배추에 있는 특정 성분이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해서 갑상선암이 생긴다는 건데요. 우선 양배추에 티오시아네이트로 바뀌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이 요오드의 흡수를 막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로 약을 먹거나 혹은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양배추 섭취를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은 좀 달라요. 십자학과 채소하고 관련된 연구 논문을 한번 볼게요. 2010년도 논문이고 뉴칼레도니아 지역에서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원인이 십자학과 채소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 논문이 진짜 인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후속 연구가 나옵니다. 2015년 갑상선암과 식이하고 관련된 우리나라 국립암센터 메타 분석 연구인데요.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관련 연구들을 싸그리 모아서 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각각의 연구들이 공통되는 결론을 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데이터가 몰려 있으면 이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결과를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나옵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관련이 있으려면 이렇게 일관되게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과 왼쪽에 결과가 흩어져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쭉날쭉 결과가 나오니까 연구자들은 갑상선암과 십자학과 채소 복용과는 큰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다만 요오드 섭취가 전통적으로 적은 지역, 아까 뉴칼레도니아 같은 지역같이 원래 요오드를 잘 안 먹는 곳에서는 요오드 흡수를 막는 양배추 이런 거 많이 먹으면 갑상선암과 연관이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요오드 결핍이 있는 지역에서 십자학과 야채, 즉 양배추 섭취는 갑상선암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역국이나 해조류, 김 이런 거 좀 많이 먹는 나라에 해당하잖아요. 국제적으로 봐도 요오드의 평균 섭취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배추를 복용한다고 갑상선암이 증가한다거나 할 확률은 낮겠죠. 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암정보센터에도 갑상선암 파트를 보면 십저하가 채소는 갑상선종 유발물질이 들어있지만 야채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 때문에 갑상선암 발생이 감소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배추를 먹어서 갑상선암이 생긴다 이런 내용을 보시거나 아니면 누가 우기시거나 하면은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쓱 보시고 웃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작용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관련 내용인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인구 통계 기준으로 약 10% 정도 가지고 있는 위장 관련 질병이에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복통이 있고 3개월 정도 꾸준하게 변비나 설사 증상을 동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배추 안에는 식이섬유 함유량이 높아서 변비가 있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또 올리고당의 일종인 프럭탄이라는 성분이 프리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의 먹이로 작용해서 좋은 유산균의 비중을 늘리는 작용을 해요. 문제는 평소에 가스가 좀 많이 차고 시중 유산균 같은 거 먹으면 속이 좀 더 불편하고 배가 아프신 분들은 양배추의 올리고당 성분이 오히려 대장으로 넘어가서 균에 의해 분해가 일어나서 가스를 생성하고 복통을 유발해서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물질들을 포드맵이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배추뿐만 아니라 사과, 배, 수박, 콩류, 생마늘, 생양파, 유제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번 요약해 볼게요. 양배추의 비타민 K는 아스피린 복용과 상관이 없다. 갑상선암 증가는 우리나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는 복용에 유의해라.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해 주시고 현재 드시고 계시는 영양제나 약과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